주간의 뜨거운 시대 안의 뉴스로 찾아뵙습니다. 3월 15일 화요일 한찬의 시대광장 지금 시작합니다. 어느새 날씨가 따뜻해지고 봄이 찾아왔습니다. 요즘에는 날씨가 너무 좋아요. 막 나들이 가고 싶어질 정도로. 겨울에는 중앙로가 텅 비었었는데 요즘에는 벤치마다 사람들로 꽉 차 있습니다. 이제 정말로 봄이네요. 우리 대학에 봄이 찾아온 만큼 선거철 또한 찾아왔는데요. 어제부터 시작했죠. 제52대 총학생회 재선거 투표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투표기간은 어제인 21일부터 23일까지입니다. 여러분, 투표 다들 하셨겠죠? 오늘 한찬의 시대광장 이 총학 선거에 대해서 말해보려 합니다. 우선 노래 듣고 올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립대 신문 김태현 기자라고 합니다. 네, 2016년 시대광장에 첫 게스트로 나와주셨는데 소감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제가 이 녹음실을 오며 가며 보긴 했는데 들어오는 건 처음이라서요. 많이 떨리는입니다. 네. 네, 오늘 김태현 기자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 주제는 바로 제52대 서울시립대 총학생회 선거입니다. 이번 총학생회 선거는 재선거인데요. 새 선본이 나오면서 더욱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투표 기간은 어제인 21일부터 내일인 23일까지인데요. 기자님, 혹시 투표하셨나요? 제가 지금 휴학생 신분이라 투표를 꼭 하고 싶었는데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투표 진작에 했는데 아쉽게도 투표권이 없으시네요. 네. 이번 선거에 누구보다 관심이 많으실 텐데 말이죠. 네, 그나저나 저번 선거에서 총학 후보가 한 분도 나오지 않아서 총학이 공석이 되었었는데 재선거에 선본이 3개나 나왔습니다. 네, 이례적으로 새 선본이 나왔는데요. 먼저 기호 1번에 더 가까이 선본의 조창훈 홍지석 후보, 기호 2번 시원 선본의 신호인 김우정 후보, 기호 3번 드림팀 선본의 허창아 송하승 후보입니다. 네, 꽤나 익숙한 분들이 저는 많으신데요. 이분들의 양력부터 말씀해 주실래요? 네, 새 후보님들 모두 학생 자치에 경험이 꽤나 있으신 분들입니다. 먼저 조창훈 후보의 경우 작년에 총학생회장을, 신호인 후보의 경우 대의원회 의장을 하셨고요. 드림팀 선본의 허창아 후보의 경우 2013년 총학생회 집행부로 활약을 하셨죠.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저희가 더 가까이 시원, 드림팀 이 세 선본의 공약에 대해서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자님은 이 세 선본의 특징을 크게 어떻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먼저 각 선본마다의 특징을 꼽아보자면 더 가까이 선본은 소통의 중요성을, 시원 선본의 경우 다양한 공약들을, 드림팀 선본의 경우 학생들의 꿈을 강조한 공약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세 선본이 각자 다른 색깔을 들고 나온 것 같은데요. 저는 이 선본의 그냥 정말 순수한 색깔에도 눈이 가더라고요. 각 선본의 색깔이 마치 우리나라의 정당처럼 빨강, 파랑, 그리고 노랑이더라고요. 네, 그러면 기자님이 특히 눈이 가시던 공약들, 더 가까이 선본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가까이 선본. 무엇이 가장 인상 깊으셨나요? 공약들 중에. 일단 먼저 3자 협의체에 교직원과 학생을 참여시킨다는 공약이 가장 저는 눈에 띄었습니다. 혹시 3자 협의체가 정확히 무엇인지 설명 좀 해주실까요? 3자 협의체 공약의 경우 일단 우리 대학에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운영위원회는 서울시장, 정무부 시장 등으로 구성된 회의인데요. 이제 그 관련 회의에 이제 학생 대표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3자 협의체를 통해 운영위원회에 참여를 하면 어떤 효과를 저희가 볼 수 있을까요? 학생들이. 아무래도 운영위원회 같은 경우 이제 우리 대학의 기본적인 방향성을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회의다 보니까 이런 곳에서 이제 학생 대표자가 발언권을 갖게 된다는 것이 굉장히 큰 의미를 갖게 되겠죠. 학교의 운영상에 학생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3자 협의체, 그리고 다음으로 주목하시는 공약 무엇인가요?
그 다음으로 주목하는 공약은 총장 선거에 이제 학생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공약입니다. 아, 저희 학교는 총장을 선거로 뽑는 그런 학교죠? 네, 맞습니다. 이런 학생 의견을 어떻게 반영하겠다는 건가요? 먼저 현재도 학생 의견이 전혀 반영되고 있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네. 총장 추천위원회에서 학생 대표자의 의견이 일부 반영되긴 하는데요. 이제 더 가까이 선본의 공약은 총장 투표권 역시 학생 대표자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작년 교학협의회에서도 관련 안건이 나온 적이 있죠. 그러면 저희가 이제 학생 의견이 반영이 되면 총장 선거에 직접 투표를 행사할 수 있는 거네요. 네, 그 학생 대표자 몇몇에게 일부 한해서 이루어지긴 할 겁니다. 그래도 이렇게 된다면 일단 총장 투표에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부산대 이후에 유이한 대학이 되는 것이죠. 상당히 의의가 있는 공약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다음으로 인상 깊었던 것으로 이제 비상조직 구축을 꼽아주셨는데요. 이 비상조직 구축이라고 하면은 어떤 비상조직을 말하는 걸까요? 사실 작년 한 해 되게 불미스러운 일들이 많았잖아요. 뭐 몰래카메라 사건이라든지 네. 성폭력 사건이라든지, 네. 네, 그런 관련 민원들을 이제 처리하면서 그런 어떤 한계를 느끼고 관련 민원을 좀 더 체계화할 수 있는 방향을 이제 제시를 한 네. 건가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준비되지 않은 사건에 대한 해결을 빨리빨리 하기 위한 조직을 구축한다는 걸로 받아들여야겠죠?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네 가지의 공약을 더 가까이 선본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대략적으로 평을 내려주신다면 어떻게 하실 수 있으신가요? 먼저 체계화된 소통 부분 분명히 눈여겨볼 만하고요. 네. 하지만 무엇을 위한 소통인지는 사실 제대로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 아쉬운 점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칭찬과 비판을 동시에 해주셨습니다. 네. 다음으로 자연스럽게 시원선본의 공약으로 한번 넘어가 볼 텐데요. 시원선본은 정말 말씀하셨다시피 정말 다양한 공약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공약지 무려 33페이지에 달할 만큼 다양하게 제시해 주셨는데요. 어느 것이 가장 인상 깊으셨나요? 일단 다양한 그 공약에 어울리게 2365 시설물 플랜 가장 눈이 가더라고요. 2365가 정확히 뭔가요? 네, 23개의 시설물에 65가지 시설물별 개선 사항을 이제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이게 대표 공약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 2365 시설물 플랜, 공간 문제에 대한 공약이라고 볼 수 있는데 다음 공약으로는 어떤 게 가장 인상 깊으셨나요? 네, 2365 시설물 플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시설물별 개선 사항을 먼저 가나다로 나눠서 이제 총학생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 학교에 요구하여 단기적으로 해결 가능한 사안, 장기적인 예산 편성과 학교 측과 협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나눠서 이제 제시를 했습니다. 그렇게 가나다로 나눠서 65가지의 플랜을 제시한 건데, 되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항을 표기를 한 것 같아요. 나름대로. 네, 그 면면히 살펴보면요. 과학기술관, 옥상정원, 흡연구역 환경 개선이라던가 중앙도서관 노트북 코너 환기 문제 해결, 그다음에 제1공학관 와이파이 증폭기 설치 등 되게 건물별로 어떻게 보면 맞춤형 공약들을 제시한 게 눈에 띕니다. 네, 분석을 상당히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시원선본이. 네, 다음으로 눈여겨보는 공약, 바로 대동제를 꼽아주셨는데 대동제가 왜 눈여겨보시는 공약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먼저 대동제 같은 경우 시원선본은 대동제와 그다음 2학기에 진행되는 인양제를 하로 합쳐서 2학기에 진행하는 것으로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그러면 본래 대동제는 1학기에 진행을 하고 인양제는 2학기에 진행을 했는데 합쳐서 2학기로 진행을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더 크고 더 화려하게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세우신 것 같습니다. 그럼 1학기에는 축제가 뭐 없나요? 1학기에 축제가 없지는 않고요. 이제 시원선본이 자체적으로 준비한 벚꽃 축제라던가 e스포츠 축제 등으로 구성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 학교의 축제가 3가지가 이렇게 되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 더 늘어난다고 볼 수는 있겠어요. 사실 2014년도에도 저희가 2학기 때 대동제를 한 적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한 적이 네, 시원 선보는 이제 2학기에 진행을 하면 아무래도 더 풍성하게 이 축제를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공약을 내거신 것 같고요. 네, 다음으로 눈여겨보시는 공약으로 월별 교육 공약을 말해주셨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공약들인가요? 먼저 다양한 교육 관련 공약들을 이제 월별로 목표를 제시한 공약들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살펴보면 뭐 4월에는 중앙도서관을 개선하고, 뭐 6월에는 경영경제도서관 운영 시간을 연장한다거나, 9월에 대학행정정보시스템 YG를 개선하는 등의 다양한 목표들을 월별로 세우셨습니다. 4월부터 11월까지 하나하나 일을 해결하겠다는 공약이네요. 시원 선본의 교육 공약 중에 저는 대학영어 절대평가 제도 도입도 눈여겨봤습니다. 이외에도 뭐 교양 과목 개선 등 다양하게 있죠? 네. 다만 이 교육 공약들이 굉장히 실현 가능성이 어려운 공약들인데 과연 이것들을 어떻게 잘 실현해낼 수 있을 것인가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원의 마지막 공약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아무래도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새로 기획한다는 그 공약을 빠뜨릴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이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겠다는 거죠? 네, 지금 현재 우리 대학 공식 어플리케이션은 스마트 UOS가 있는데요. 네, 이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더 UOS라는 어플리케이션을 새로 이제 공식 어플리케이션으로 채택해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네, 이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새로 기획한다는 시원 선본과 관련된 공약이 바로 드림팀 선본의 스마트 US 기능 개선 공약입니다. 드림팀 선본으로 넘어가기 전에 시원 선본 짧게 한 줄 평은 남겨주신다면 어떤가요? 다양한 공약들이 눈에 띄고요. 다만 이 다양한 공약들을 실현시키는데 급체가 주의될 것 같습니다. 많이 먹다 체한다는 그쵸. 것인가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드림팀 선본으로 넘어가 볼까 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스마트 US 기능 개선. 시원 선본과는 달리 기존에 있는 스마트 US 어플을 개선하겠다는 뜻이죠? 네, 이제 스마트 UOS에 보면 시대톡 같은 사람들이 잘 이용하지 않는 기능들이 있거든요. 이런 기능들은 빼고 이제 와이즈 뭐 열람 같은 필요한 기능들을 넣는 이제 공약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네, 다음으로 드림팀 선본에 눈여겨보시는 공약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드림팀 선본이 꿈에 대한 공약을 강조한 만큼 이런 관련 공약들 눈에 띄었는데요. 뭐 토론회라든가 토크 콘서트, 강연회와 같은 다양한 강의들을 개최하는 것을 비롯해서 복수전공 박람회 개최도 눈에 띕니다. 교육에 관련된 거를 좀 제시를 해주셨네요. 드림팀 선본도. 다음으로는 어떤 공약을 한번 살펴보면 좋을까요? 더 가까이 선본 공약 소개해드릴 때 말씀드렸듯이 저번 한 해 되게 불미스러운 일들이 많았는데요. 드림팀 선본에서도 관련 공약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비상조직 구축과 같은 공약인가요? 네, 먼저 보면 걱정 말아요 시대 공약인데요. 바로 이제 학내 비상벨이라던가 세티드 설치팀을 기획해가지고 이런 치안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눈에 보입니다. 아무래도 여성분들이 밤에 시립대를 돌아다닐 때 좀 무서워요. 아무래도 후문, 쪽문 이런 데가 무섭기 그쵸? 때문에 이런 거를 고려한 공약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다음으로는 어떤 공약 살펴보셨나요? 이제 교학협의회 권한 강화 부분 눈여겨봤습니다. 교학협의회 권한을 강화한다면 어떤 뜻인가요? 저는 잘 모르겠어서. 교학협의회는요, 이제 학생 대표자와 학교 대표자 간에 만나서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기구입니다. 네. 하지만 여러 문제들이 이제 그 자리에서 단박에 결정될 수는 없는 문제다 보니까 이제 결과를 보다 보면 이 자리에서 논의하기 어렵다 또는 검토해보겠다류의 답변이 사실 상당수를 차지했습니다. 그런 형식적인 대답들이 오고 가는 자리인 건가요? 뭐 그렇게만은 말할 수 없지만 네. 네, 문제를 이제 그 자리에서 결정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드림팀 선보는 이제 그런 교학협의회를 좀 더 권한을 강화해서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결과를 이끌어내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그 이외에도 총장과의 대화 부활 등 여러 학생들의 의견 개진을 하겠다라는 공약들이 새 선본에서 공통적으로 눈에 띕니다. 네, 이렇게 드림팀 선본의 공약들까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 드림팀의 공약, 한 줄 평을 남겨주시자면 어떤가요? 꿈에 대한 새로운 접근? 하지만 방법은 조금 더 구체할 필요가 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꿈을 향한 방법을 구체화하라. 이 정도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공약들 한번 다 살펴보았는데요. 네, 어제부터 바로 내일까지 투표 기간입니다. 몇 %가 넘으면 이번 투표 성사되나요? 40%가 넘으면 성사됩니다. 이번 투표 몇 % 예상하십니까? 선본도 이제 새 선본이 나왔으니까 100%가 돼야 되지 않을까. 100% 충분히 나올 수 저도 있을 것 같습니다. 새 선본이 나온 만큼요. 네, 마지막으로 조금은 이제 어려운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 상당히 의미 있는 질문이에요. 시대광장에서. 학생 자치가 필요한 이유, 우리가 투표를 해야 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기자님의 생각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저는 거창한 이유를 말하고 싶진 않고요. 사실 재밌지 않나요? 이런 다양한 선본들이 공약을 가지고 나왔고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공약을 가지고 나왔고 이제 우리가 고민 끝에 어떤 선본을 선택하고 문제가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다는 것, 그것 자체가 이제 거창한 의미라기보단 재밌는 어떤 축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 새 선본의 치열한 선거 운동을 보면서 와, 우리 학교를 생각해주는 사람이 이렇게 많구나 라는 걸, 이렇게 학교를 위해서 열정적으로 일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구나 라는 걸 좀 감동을 받았달까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김태현 기자분의 한 줄 평이 남았는데요. 네. 한 줄 평 굉장히 많이 하네요. 네, 나 김태현에게 이번 총학선거란? 역시 선거는 축제다. 축제, 하나의 축제다. 그만큼 즐겁다. 라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여러모로? 그쵸. 네, 알겠습니다. 오늘 한치안의 시대광장 서울시립대신문 김태현 기자님과 함께했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학이 왜 바뀌지 않을까요? 세상은 왜 옳은 방향으로 변하지 않을까요? 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이유는 간단합니다. 투표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18대 총선 20대 투표율이 28.1%, 19대 총선 투표율이 41.8%입니다. 이는 평균 투표율에 한참 못 미치는 투표율입니다. 희망적인 민주주의가 현실이 되기 위해선 반드시 투표가 필요합니다. 왜냐? 대의민주주의에서는 투표로 뽑힌 사람들이 제도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투표를 많이 하면 지금보다 조금은 우리를 위한 쪽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온갖 핑계로 투표에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바쁘다, 관심 없다, 내가 해서 세상이 변하느냐는 주장이 대세인데 그중 가장 그럴듯한 변명이 투표하지 않는 것도 유권자의 의사표현이라는 어쩌면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하지만 의무투표제가 아닌 이상 투표 불참이 의사표현으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바꾸고 싶다면 투표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렇게 세상은 바뀔 것입니다. 시대광장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한채환, 기술의 이상화였습니다.